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은 한국 해군이 계획한 배수량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이다. 2020년 이후로 6척이 건조되어 우리 바다를 지키게 된다. 지난 2011년 11월 25일 최종적으로 소유가 결정되었다. 경화 배수량 6,000톤, 만재 배수량 8,000톤으로 2013년까지 3조 원의 6척을 건조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이 연기되면서 2013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변경되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의 세종대왕급 구축함 3척을 우선 건조한 다음 건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 반대로 취소되고 해외 구매로 노선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2018년 12월 26일 다시 15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차기 구축함을 국내 개발로 2020년대 중반 6척을 전력화하기로 의결되면서 궤도에 진입했다. 해군은 한국형 구축함이라고 불리는 4,000톤급 총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의 성능에 만족해서 추가 건조를 고려했다. 이에 이순신급의 미니 이지스 레이더 앤 스파이원 포를 장착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을 계획했지만 대양 해군에 수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6,000톤급으로 상향 조정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빛시스템이 차기 구축함을 겨냥한 한국형 통합 마스트의 모형 프랑스 호라이즌급 호위함의 통합 마스트에 적용할 예정인 KDBX는 지난 2017년 10월 24일 부산 해운대 팩스코1 전시장 2017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한빛시스템이 차기 구축함을 겨냥한 한국형 통합 마스트의 모형을 선보였다. 통합 마스트에 미니 이지스 레이더 앤 스파이원 포를 장착한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이지스 레이더 앤 스파이원들이 탐지거리의 54% 성능을 가졌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은 프랑스 최신형 이지스함이라는 아키테크급 호위함과 비슷하다. 호라이즌급 호위함은 독도함 채택된 스마트 장거리 레이더를 후방에 탑재했는데 KDBX는 아키텐급과 같이 단거리 이지스 레이더 하나만 전방에 장착했다.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은 경화 배수량 6,000톤, 만재 배수량 4,000톤, 단거리 에인 스파이원 레이더 KBS 63은 대한미사일 발사대 사연장 4개 RIN 116 램과 골키프가 장착된다. 차기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KDBX 선수와 함포 모형 중형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은 국내 방산기술의 집약체가 될 전망이다. KDBX는 해군이 현재 운용 중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보다 작은 6,000톤급으로 6척이 건조돼 2020년대 중반 이후 전력화될 예정이다. KDBX는 이지스 체계를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 탑재하는 첫 구축함이 된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경우 국내 조선업체가 만들었지만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이지스 체계가 장착되어 운용되고 있다. KDBX가 전력화되면 우리나라는 이지스함 보유국을 넘어 진정한 의미에서 생산국 반열에 올라서면서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노르웨이와 경쟁하게 되고 세계에서 6번째로 국내 기술로 이지스함을 생산하는 방산 국가가 된다. 왜 이지스함인가? 이지스함은 미국이 개발한 통합 전투 체계인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군함을 말한다. 어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 방패에서 유래해 모든 무기를 막을 수 있다는 뜻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항공기와 대한미사일에 의한 공중 위협이 높아지면서 미국이 개발해 실전 배치에서 해군력 우위를 가져왔다. 이지스 체계는 공중과 해상 그리고 바다 수면 아래 잠수함을 요격하는 3체계 시스템이다. 크게 적미사일이나 항공기를 식별하는 탐지 그룹 실시간으로
전술 상황을 평가하는 통제 그룹, 표적의 요격 미사일 등을 발사하는 교전 그룹으로 나뉜다. 이지스함이 신의 방패로 불리는 이유는 표적 탐지와 조작은 물론 요격 미사일 유도에 이르는 기능을 한 개의 레이더 체계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지스함은 해군력의 척도로 평가된다. 중일 3국의 해군력을 보면 함정의 총톤 수는 2019년 기준 121만 톤, 46만 톤, 19만 톤으로 한국이 크게 뒤진다. 이지스함의 경우 중국 9척, 일본 6척, 한국 3척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세종대왕급보다 성능이 개량된 이지스함 3척을 추가 건조할 예정이어서 KTX를 포함하면 2030년대 총 10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면서 해군력에서는 우위는 아니어도 충분히 견제할 수 있고 진정한 대양 해군력을 보유하게 된다. 우리보다 앞서 중국, 일본 역시 추가 건조 계획에 있어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KDBX가 건조 뒤 진수와 전력화 과정을 거쳐 전력화되면 동시에 지금의 제7기동 전단을 확대해 기동함대 사령부를 창설한다. 기동함대 사령부는 3개의 기동 전단으로 구성되는데 2020년대 초반 추가 건조되는 이지스 구축함 2척과 KDBX 6척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기동함대 사령부가 창설되면 유사시 동서남해 3면을 각각 방어해야 하는 1, 2, 3함대를 이동시키지 않고 기동함대 사령부 소속 전단을 출격시킬 수 있다. 연근의 해역 반경 확대뿐 아니라 유사시 작전 반경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 대우해양조선이 공개한 차기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모형. KDBX 이지스 구축함 건조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맡게 된다. 이지스 체계를 비롯한 전투체계는 한화시스템과 엘라넥스1이 참여하는 등 국내 대표 방산 기업들이 감당할 예정이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건조 경험이 있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자체적으로 선행 연구한 고유 모델 개발을 마치고 군 당국의 제안서 요청에 대비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조선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모두 함정 생존성을 높이는 스텔스 기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고 우리 해군 역시 이를 강조하고 있다. 파도 저항과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 함명으로 정리돼 쉽게 잡히지 않는 스텔스 선체 구현을 목표로 한다. 추진체계는 기존의 가스터빈 방식이 아닌 전기모터식 추진체계를 탑재할 계획이다. 전기식 추진체계는 함정 내부의 발전기를 통해 생산한 전기로 모터를 구동시켜 스크루를 돌리는 방식인데 다양한 침무기 체계 적용에 유리하고 소음이 적어 대잠수함 작전에서 생존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한방 시스템과 LIGNX1이 맡게 된 이지스 체계와 각종 전투 체계는 이미 지난 10월 부산에서 열린 2015 국제해양방위사업전에서 각종 전자장비들을 하나로 설치하는 통합 마스터를 선보였다. 홍합 마스터는 다기능 레이더와 적외선 추적 장비, 피하식 별기 등 탐지 센서 등 이지스 체계의 핵심 장비를 한데 묶어놓은 것이다. 이밖에 능동형 손화 등 전자전 장비와 대남대공 유도탄 어뢰 근접 방어 무기체계 등 거의 모든 무기체계가 국산 장비로 탑재될 예정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DBX에는 그동안 축적된 국내 방산 기술이 모두 적용된다며 미니 이지스함이라고 불리지만 성능 면에서는 7,000톤급 이지스함에 뒤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부산 백스코에서 지난 10월 21일 개막한 2015 국제해양방위산업전의 메이디엑스 인터내셔널 메리타임 디펜스 인더스트리 엑스미션에서는 주요 방산업체들이 해군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과 관련 새로운 타입의 항모형과 함교 위에
각종 전자장비들을 하나로 통합 설치하는 마스터 등 관련 첨단 장비들을 선보이면서 차기 구축함 한국 방산 기술 집약체로서 내년 초 입찰 조건 제시되면 사업 구체화된다. 대공 방어 가능한 최초의 3200톤급 구축함 대양해군의 시작을 열다. 광개토대왕함은 우리 해군 최초의 3200톤급 구축함인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의 일번함으로 대한민국 해군이 대양해군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처음으로 보여준 상징적인 함정이다. 1980년대부터 건조를 위한 기초 연구와 자료 수집에 돌입했지만 광개토대왕함은 1996년이 돼서야 진수했다. 이렇듯 처음으로 국내에서 구축함을 제작하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갔지만 이때 얻은 노하우들은 이후 충무공 이순신급과 세종대왕급 구축함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됐다. 이렇게 오랜 산고 끝에 탄생한 광개토대왕함은 군수물자 수송 선박보호 해군 사관생 도순항 훈련 조난자 구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 국위를 선양하고 현재도 우리 영해를 빈틈없이 지키며 항해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 건조된 한국형 구축함 천열매 1996년 일번함 완성 최대 속력 30노트의 함대공 유도탄 장착. 함대공 117mm 함포 분당 45발 사정거리 23km이자 연대로 열 분산시켜 탐지 확률 낮추기도.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은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3200톤급 구축함으로 우리 해군이 대양해군으로 발돋움하려는 의지를 처음으로 보여준 상징적인 함정이다. 우리 해군은 울산급 호위함을 건조하면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1980년대 초부터 새로운 구축함 건조를 위한 기초 연구 및 자료 수집에 돌입했다. 그 결과 1985년 한국형 구축함으로 명명된 구축함 국내 건조 사업의 추진이 결정됐으며 1986년 대우조선해양이 시제업체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같은 해 12월 22일에는 이 사업을 관리할 한국형 구축함 사업단이 발족했다. 그러나 첨단 기술이 집약된 구축함을 순수 국내 기술만으로 건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해군은 플랫폼은 국내에서 설계하고 핵심 체계는 해외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형 플랫폼의 개념 설계와 해외 기술 검토 조합도 결코 쉽게 넘을 수 있는 장애물이 아니었다.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는 데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마침내 1996년 7월 28일 국내에서 건조한 한국형 구축함 일본함이 진수됐다. 미국에서 도입한 구축함을 대체하기 위해 시작한 한국형 구축함 사업의 첫 열매를 수확하는 순간이었다. 해군은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해 한 명을 광개토대왕으로 부여했다. 3200톤의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은 전장 135m, 전폭 14.2m 규모의 최대 속력은 30노트다. 무장으로는 진보일렛으로 발사하는 함공 유도탄 시스페로 5인치 함포 이문과 근접방어 무기체계 인문대학 유도탄 하푼 원통형 4연장 발사관 1위 경경례가 있다. 기만 체계로는 대함도 탄기만 체계 어뢰 음향 대항 체계를 장착했다. 헬기 2대를 탑재할 수 있는 경납고도 구비했다.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은 우리 해군에서 유일하게 이탈리아 오토밀 나라 사이에 127mm 함포를 함수에 장착하고 있다. 이 함포는 대항 및 대공 목표에 분당 45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최대 사정거리는 약 23km다. 광개토대왕급 이후 건조된 구축함에는 KNK-45 마드포 62구경장 5인치 함포가 설치돼 운용 중이다.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Y자 연돌인데
이는 발산되는 열을 분산시켜 적이 적외선 열추적 미사일로부터 탐지될 확률을 낮춤으로써 피탄율을 떨어뜨린 기능을 한다. 특히 현대화된 전투체계와 대공 레이더, 대공 유도탄 등을 갖춰 대공 방어를 가능케 했으며 우리 해군 함정 최초로 수직 발사대를 설치했다. 수직 발사는 대공 유도탄을 보관한 상태에서 발사해 다수의 목표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은 부여된 다양한 임무를 국내 및 해외에서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완수해 한국 해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등 국위 선양에 이바지하고 있다. 무장한 방어용 함대공 유도탄 시스페로 방대한 유도탄 하푼 근접 방어 무기체계 30mm 골키퍼 국산 경험의 청상어 이탈리아 오토밀 나라 사이에 127mm 함포 해상작전 헬기 한 대,